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9.2 냉법 가이드를 제가 좀 자세히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저번에 했던 거에서 이제 부족한 점이 많다 해가지고 댓글을 봐가지고 이제 궁금한 것들을 다 해결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스탯인데, 스탯은 저번에 말해드린 거랑 비슷해요. 다 이런 식으로 맞추는데, 이제 싱크는 한 이 정도로 맞추라고 제가 했었죠. 근데 이제 해성 폭풍을 이제 채용 시 가속을 20% 초중반까지 내리고 유연에 투자하라고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에선 딜로스가 당연히 생기죠. 뭐 패턴이 걸린다던가 특임조가 걸린다던가 뭐 이동 시간 등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알아서 분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치명은 당연히 33%까지 가능한 올릴 거고, 그다음에 가속은 30% 중후반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유연에 투자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가슴, 손, 다리를 이제 4개의 티어를 보통 맞추고, 이제 머리를 얼바로 만들고, 이제 허리를 강령 성악전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설을 등 한랭, 허리 강령 성악전설, 그 다음에 허리 위열, 머리 강령 성악전설. 보통 이렇게 3개를 맞추면 이게 최종 세팅이 돼요. 근데 이제 얼어붙은 바람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얼어붙은 바람의 실전성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 타겟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약 10초간의 짧은 전투에서 가장 큰 힘을 보여준 게 얼어붙은 바람이었는데, 이제 이 타겟이든 단일이든 오 타겟이든 이제 한렌정설이랑 미끄러진 얼음에 다 밀려요, 얼어붙은 바람이. 근데 물론 실용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얼어붙은 바람의 중요성은 이제 많이 낮아졌어요. 강령을 타면서부터 이제 얼음 화살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미끄러진 얼음이 광이든 달인이든 이제 얼어붙은 바람보다 조금 더 세졌어요. 한렌 정선도 상당히 세졌고요. 어쨌든 이게 최종 세팅인데, 솔직히 전설 여러 부위 만들어야 돼서 힘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반지로 지금 만들었어요. 반지로 이제 성역전설을 만들어가지고 3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돈을 좀 아꼈거든요. 근데 0.1% 딜손해도 못 본다 하면은 그냥 위처럼 만드시고, 저처럼 이제 뭐 딱히 큰 손해 없을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발이나 반지 혹은 목걸이 이런 부위로 편하게 만들어서 쓰시다가 나중에 5티어가 다 맞춰지고 2차 스텝 파밍이 끝났을 때 그때 본인이 원하는 지능이 높은 부위로 새로 만드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기의 경우에서는 지도 편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정말 고단에서 사용되는 극광센팅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레이더에서 냉법 상위권 보면 다 지편이던데 해서 지편이 좋은 줄 알고 다 지편 쓰시는데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판단인데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제대로 드릴게요. 성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강령을 하는 게 좋아요. 친구는 이제 역병 설계자 메릴리트를 끼시고요. 도가는 얼음 이빨과 차지탄 추진력, 리치 선물 세 개를 끼시면 돼요. 그리고 특성이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요. 갈라지는 얼음과 얼어붙은 바람을 쓰는 경우가 있고, 빈냉이나 해선 폭풍, 그다음에 가로를 쓰면서 뭐 한렌정선을 쓴다던가, 빈냉, 해선 폭풍, 뭐 가로 중에 하나를 끼고 미열 전설을 낀다던가. 그다음에 이 조합 네 번째, 이게 현재 극고단 냉목들이 쓰고 있는 거죠. 빗발치는 냉기 특성에 사무치는 냉기 특성을 하고, 나이트 페이를 탄 다음에 지도 편달을 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개의 조합이 있어요. 일단 이 조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한렌 정선부터 시작할게요. 한렌 정선 같은 경우는 1타겟이 이렇게 나오고 2타겟이 이렇게 2타겟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딜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10타겟까지 싱크를 보여주려면 이렇게 돼요. 한렌 정선에 10타겟 이제 싱크예요. 그러면은 한렌 정선의 딜 사이클은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딜 사이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2타겟에서는 해골 변신 상태에서는 눈보라를 사용하지 않고 서손도 사용하지 않아요. 무조건 얼음 화살만 광클하고, 대신에 두뇌 빈결이 뜨면 즉시 시전 진눈깨비만 사용하고, 얼핏을 못 이어갈 것 같을 때만 뜬 버프를 한 번씩 사용해서 얼음 핏줄의 지속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얼음 화살만 쓰는 거예요. 2타겟 이상부터예요. 근데 이제 사냉에다가 빈냉을 찍었다면 2타겟도 눈보라를 사용해도 돼요. 근데 갈라지는 얼음을 찍었다. 그러면은 이제 2타겟은 무조건 그냥 얼음 화살만 광클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3타겟부터는 변신을 하더라도 쿨마다 눈보라를 사용하고, 두 빙이 뜨면 진눈만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3타겟까지는 갈라지는 얼음 특성이 좋아요. 근데 이제 5타겟부터는 사무치는 냉기 플러스 빗발치는 냉기 특성이 기본 특성을 이기기 시작해요. 한렌정선이. 그래서 이제 세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세기는 이제 5타겟 이상이 많으니까 무조건 사무치는 냉기와 빗발치는 냉기를 치는 게 맞지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죠. 나 팀으로 돌아서 무조건 10타겟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사무치는 냉기와 빗발치는 냉기를 찍어야 돼. 아니, 난 글로벌에서 무조건 거의 한 무리씩만 가. 많아봤자 10마리고 보통은 뭐 한 5마리가 한 개야. 이런 경우라면 이제 갈라지는 얼음이 더 좋겠죠?
그리고 보스 전투가 좀 긴 폭군 주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무치는 냉기랑 빛냉보다는 갈라지는 얼음에다가 그 고독한 겨울 이런 식으로 찍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미끄러진 얼음 딜 사이클인데 미끄러진 얼음에 이제 1에서 10타겟 싱크는 이렇게 나와요. 제 캐릭 기준이에요. 전부 다 싱크랑 이제 세팅이 다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열도 딜 사이클은 똑같아요. 1타겟에서 한랭전선처럼 그냥 똑같이 기본 냉법의 딜 사이클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2타겟부터 해서는 해골 변신 상태에서는 이것도 똑같아요. 눈보라를 사용하지 않고 서손을 사용 안 해요. 무조건 얼음 화살만 광클하고 대신 두빙이 뜨면은 진눈만 사용하고 얼핏을 못 이어갔을 때만 서손을 한 번씩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미열도 똑같아요. 만약 사무치는 냉기에다가 빛발친 냉기를 찍었다면 이 타겟도 눈보라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골 변신이 끝나면 이제 기본 딜 사이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2타겟 이상이니 상시 눈보라 사용해주고요. 그리고 3타겟은 이제 싱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갈라지는 얼음 특성이 세요. 근데 미끄러지는 얼음도 똑같아요. 이제 미끄러진 얼음 5타겟부터는 빛발치는 냉기 특성이 강해져요. 그리고 8타겟부터는 고독한 겨울보다 사무치는 냉기 특성이 강해져요.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1에서 5타겟이 많고 폭군주에서 보스전이 길다면 가로를 끼고 5타겟 이상이 많으면 폭군주가 아닐 때는 빛발치는 냉기까지 채용해도 돼요. 근데 사무치는 냉기까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보스전과 소규모전까지 생각하면은 그냥 고독한 겨울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고독한 겨울이 좋아 보이고 정말 뭐 10마리 이상 그냥 8타겟 이상부터 사무치는 냉기가 고독한 겨울을 이기는 거니까 미끄러진 얼음은 8타겟 이상이 맞냐 8타겟 이하가 맞냐 보스전이 기냐 쫄전투가 기냐 이런 걸로 이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아마 뒷발치는 냉기랑 갈라지는 얼음을 둘 중 두 개는 좀 스왑하면서 쓸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줄은 무조건 고독한 겨울을 낄 것 같아요. 미끄러진 얼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지도 편달. 아 맞아 얼어붙은 바람부터 해야겠구나. 얼어붙은 바람의 싱크는 3타입까지 싱크만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얼어붙은 바람의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강령법사 같은 경우는 얼음 화살의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얼어붙은 바람은 얼음창의 비중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얼음창을 거의 안 쓰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어붙은 바람 같은 경우는 1에서 3타겟 싱크가 한래정선이랑 미열, 빙조 등에게 다 밀려요. 1타겟은 빙조는 이기겠다. 근데 나머지는 다 밀려요. 이게 5타겟, 10타겟이 돼도 얼반은 계속 밀려요. 그래서 얼어붙은 바람은 그렇게까지 이제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쐐기도 미끄러진 얼음이나 한랜 정선을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얼어붙은 바람은 이제 거의 안 써요. 2타겟에서도 밀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도 편달. 지도 편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무치는 냉기랑 빗받치는 냉기 특성을 고정으로 찍고 도관도 눈보라, 차지탄 추진력, 무자비한 냉기를 찍어요. 눈보라랑 이제 얼어붙은 구슬에 뒤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싱크가 어떻게 되냐면은 싱크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앞에 거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1에서 5타겟까지는 지편이 되게 약해요. 8타겟까지도 약해요. 근데 9타겟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한랜 정성과 미끄러진 얼음의 딜을 이기기 시작해요. 9타겟부터.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팀으로 9에서 10타겟 이상 빅풀을 계속 이어가고 팀의 단위를 담당해줄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극고다는 이제 지편의 활용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극고다 지편 같은 데서 막 20마리 몰고 속죄도 막 30마리, 20마리 몰고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데는 지도 편달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왜냐면 9에서 10타겟부터 지도 편달이 다른 전사들을 이기기 시작하니까. 근데 이제 10타겟 이하의 풀링이 주로 된다면 지편의 활용성은 거의 없습니다. 보스전에서 전멸 날걸요? 글로벌에서 지편 끼고 가면? 물론 못하는 잘하는 탱커를 만나서 탱커분이 막 10마리, 20마리씩 모아주면 지편이 좋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물고기는 잡아드렸으니까 이제 알아서 요리해서 드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도 이제 밥까지 떠먹여야지. 이 새끼 강주 이 새끼 또 지는 뭐 할 건지 말 안 하는 거 봐.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분이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놀 거냐면은 일단 레이드는 미끄러진 얼음을 이제 메인으로 들고 갈 거고요. 쐐기는 제가 팀으로 돌지 않는 이상 한랭 전선에다가 빗발치는 냉기 혹은 갈라지는 얼음을 스왑하면서 낄 거고 그 다음에 던전에 따라서 미끄러지는 얼음과 해선 폭풍 갈라지는 얼음 이렇게 이 네 개의 조합을 하면서 이제 쐐기로 돌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충 설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딜 사이클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이제 딜 사이클 좀 치러 가볼까요? 깡즈. 자, 첫 번째 딜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나페, 빗발치는 냉기, 사무치는 냉기를 찍은 나페의 지편 냉벌입니다. 보통 이제 탱커가 몹을 몰고 있죠? 이제 어글 잡힌 걸 기다려요. 어글이 잡힌 걸 보고 가기 전에 화염 장렬을 한 발 쏴줍니다. 화작을 한번 써주면은 지도 편달 효과는 10초 내에 세 가지 특성의 스킬을 한 번씩 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스킬을 쓰기 전에 화염 장렬을 한번 쓴다.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이 화염 장렬을 한번 쓰죠. 그 다음에 얼굴랑 얼핏을 씁니다. 그럼 이 얼핏을 썼을 때 마룬이 자동으로 깔리기 때문에 화염 장렬, 화염이 생겼고 마룬, 비전, 얼핏, 냉기. 그래서 이렇게 지편이 바로 발동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화작, 얼굴, 얼핏, 그 다음에 이제 빗발치는 냉기 효과로 눈보라를 즉시 시전해주고 힘의 전환을 바로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힘의 전환 사용해주기 전에 물정령의 얼리기를 제가 이 녀석들한테 썼어요. 왜 썼냐면은 기본적으로 티어 효과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딜을 하다가 헤더 폭풍이 떨어지는 걸 보고 물정령 얼리기를 제가 얘네한테 썼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순간 해서 폭풍이 떨어지는 순간에 얼렸기 때문에 이 해서 폭풍이 이 물정령의 얼리기를 맞거나 저희 얼음 회오리를 맞은 상태라면은 해폭이 전부 크리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그 얼핏의 쿨감과 딜적으로 이득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딜사이클, 화작, 그 다음에 얼구, 얼핏, 눈보라, 힘전, 그 다음에 눈보라. 그리고 힘전은 한 틱만 땡긴 다음에 눈보라를 쓰는 게 맞아요? 힘전을 풀로 쓰는 게 맞아요? 이게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몬스터가 4마리 이상일 때 힘전 틱이 다 들어가는 거리면 힘전을 풀로 쓰시고 힘전이 얘네한테 딜이 안 들어가는 그 정도 먼 거리면 힘전을 한 틱만 쓰고 눈보라만 쓰세요. 그 후에 이제 기본적으로 6타겟 이상이면은 심폭을 중간에 섞어주면 되고 5타겟 미만이면은 얼음 화살을 광클하면서 뜬 서손을 뜨면서 눈보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해주면 됩니다. 계속해서 얼음 화살 광클하고 또 마룬이 끝났기 때문에 마룬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또 눈보라 써주고 뜬 버프를 사용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얼굴 돌았기 때문에 또 얼굴 써주고 네, 또 여기 눈보라 바로 즉시 시전.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해성 폭풍 쿨 내부 20초가 돌았죠. 그럼 이제 얘네가 또 해성 폭풍이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물정령 얼리기를 아까 써서 제가 쿨이 8초 남았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저희는 얼음 회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성 폭풍 뜨는 이 이펙트를 보자마자 제가 얼음 회오리로 애들 얼렸죠. 이때 해성 폭풍이 이게 따라락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지금 얼핏이 40초 남았죠? 이게 보세요. 바로 쿨이 20초 이상 감소가 됐죠. 4타겟인데 이게 10타겟이면은 그거의 두세 배. 해폭 한 번과 얼음 회오리나 물정령 얼리기로 얼핏의 쿨 1분 이상 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성 폭풍의 내부 쿨을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얼음 회오리를 쓰거나 본인이 그렇게 가까이 못 가는 상황이면 물정령의 얼리기를 써가지고 이 해성 폭풍이 내려갈 때 상대를 다 얼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딜색을 계속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얼핏이 15초 이상 남았는데 이미 새로운 얼핏이 왔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지도 편달 쿨이 끝났죠. 그럼 어떻게 한다? 지도 편달 쿨이 끝났기 때문에 화염 장렬 한번 써주고 신비한 폭발 한번 써준 다음에 그다음에 냉기 스킬을 써서 지편을 다시 발동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얼핏을 켜주면서 기본 딜사이클을 또 사용해줍니다. 이게 계속해서 돌 거예요. 근데 보시면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 해석 폭풍이 이제 떨어지겠죠? 그쵸? 해석 폭풍이 떨어지는 거 봤어요? 해석 폭풍 떨어진 거 보자마자 바로 물정령 얼리기를 써서 얘네를 다 얼려서 또 얼피쿨을 바로 다 죽여버렸죠. 보세요. 해석 폭풍 한 번에 해석 폭풍과 얼구가 날아갔을 때 물정령 얼리기 한번 썼다고 3분 얼피쿨이 벌써 1분 50초밖에 안 남았죠? 이런 메커니즘을 해서 지도 편달을 쓰는 건데 제가 항상 말하죠. 지도 편달의 이 광딜은 8에서 9, 최소 8타겟, 보통은 9에서 10타겟이 넘어가야 한렌 정성과 미끄러진 얼음을 이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편은 정말 팀으로 10마리 이상씩 풀링하고 막 20마리 풀링하고 막 20단 이상 이런 고단을 가는 냉법들을 위한 전설이지 그 이하 단수에서 막 10마리 이하씩 모으는 데서는 지편을 쓰는 전설이 아니에요. 초고수들이 지편 쓴다고 다 따라하지 마세요. 주차 단수 막 글로벌에서 막 10마리 이하씩 모으는데 막 지편 들고 간다? 그러니까 딜이 약하죠. 그냥 한렌 전선이나 미끄러진 얼음 깨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도 편달의 딜사이클이 끝났고 다음에 이제 한렌 전선이나 미끄러진 얼음 딜사이클로 가볼까요? 깡즈. 자,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근에 이제 세계에서 제가 항상 들고 있는 한렌 전선 전설인데 저는 최근에 이걸 많이 깨요. 보통 이제 미열을 깼을 때는 가로를 주로 끼는 편인데 한렌 전선을 할 때 이제 빈냉을 좀 많이 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빈냉을 낄 때도 있고 해폭을 낄 때도 있고 가로도 낄 때도 있어서 이건 제가 맨날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요. 딜 차이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끼인다는 빗발치는 냉기로 보여드릴게요. 자, 펜코가 못 모으고 있을 때 죽음의 혈통 써주시고 바로 이제 얼구 얼핏 쓰면서 바로 딜을 시작해줍니다. 그리고 한렌 정선인데 3타겟 이상이다. 자, 어떻게 알아 했죠? 얼구랑 눈보라를 쿨모다 돌리되 똑같아요. 서순 안 씁니다. 얼음 화살만 땡기고 뜨는 두빙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안 해요. 얼음 화살만 씁니다. 두빙 뜬 것만 즉시 두발만 써주고 또 그 다음에 눈보라 쿨마다 써주고 또 두빙만 써주고 서순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한렌전어 스택이 해골 변신을 하면 3개씩 쌓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얼음 화살을 그냥 미친듯이 난사하는 거예요. 얼굴가 그냥 미친듯이 날아가요. 진짜. 현재는 제가 가속이 20몇 %밖에 안 되는데 한렌전선 냉법이 가속을 35% 이상일 때 싱크 돌리잖아요. 딜 미쳤어요. 자, 벌써 이제 얼핏 돌아왔죠? 또 얼핏 써줘요. 그 다음에 또 얼굴랑 눈보라 쿨마다 써주시고 얼창은 거의 안 씁니다. 얼창은 진짜 얼핏 유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럴 때만 한 번씩 써주는 거예요. 얼음 화살만 써주면서 두빙 써주고 눈보라 쿨마다 써주고 또 얼음 화살만 광클 한렌전선으로 인해서 눈보라 얼구가 계속해서 나가죠. 두빙 뜬 것만 계속해서 써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얼음 화살이랑 두빙만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얼고 또 눈보라 계속해서 이렇게 또 눈보라 푸드라니까 눈보라 써주고 두빙 뜬 것만 두빙 써주고 또 두빙 뜬 거 두빙 써주고 서서는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주는 겁니다. 이 타겟일 경우에는 눈보라도 쓰면 안 돼요. 그냥 얼음 화살만 쓰는 거예요. 그냥 미친듯이 이것만 하는 거예요. 또 얼핏 돌아왔죠? 자, 그리고 이제 해골 변신이 끝났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본 딜사이클로 변경. 서선이 떴으니까 서선 써주고 얼굴 왔으니까 얼굴 써주고 눈보라 왔으니까 눈보라 써주고 서선이 떴으니까 서선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얼음 화살을 써주고 눈보라 왔으니까 눈보라 굴려주고 그리고 빛냉일 때는 6타겟 이상일 때 붙어서 중간중간 버프가 없을 때 신비한 폭발에 쏟는다. 그리고 이제 마른 눈보라 얼굴을 쿨마다 써주면서 이제 강력 냉법의 쿨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2주질 해주시면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무한 얼핏이 유지되면서 아주 강한 딜을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4타겟을 이렇게 계속해서 싱글 막 5분 정도 치잖아요. 그래도 이게 230K가 나와요. 템레 265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냉법이 그렇게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 편달로 4타겟 했을 때보다 훨씬 세죠? 지도 편달은 9에서 10타겟부터 센 거지 그 이하는 한렌정선과 미열이 압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렌정선 딜사이클 끝! 깡즈! 자, 이번엔 미끄러진 얼음입니다. 미끄러진 얼음에는 이제 해상 폭풍이나 가럴이나 빛냉 중에 취향대로 찍는데 빛냉은 완전 광을 올려주고 해상 폭풍은 단위를 올려주고 갈라지는 얼음은 약간 밸런스형이에요. 근데 해상 폭풍이 보통 20초 만에 몬스터가 다 죽는다는 수에서는 해상 폭풍이 제일 셉니다. 왜냐? 뭐 패시브 회복과 기본이 회복을 쓰면은 몬스터가 다 죽기 때문에 그 다음 무리에서도 또 패시브 회복과 이 액티브 회복을 쓰는 식으로 해서 광딜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낮은 단수에서는. 이제 높은 단수를 가면은 애들이 막 1분 이상 살아있으면 빛냉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롤은 제가 말한 대로 이제 밸런스요. 저는 보통 갈라지는 얼음을 끼고 세게를 가는 편이에요. 미끄러진 얼음을 낄 땐. 근데 빛냉을 주로 많이 끼시니까 이번 빛냉을 끼고 해볼게요. 빛냉을 채용. 기본적으로 이제 딜 사이클 할 때는 자 어디 보자. 자 처음에 이제 뭐 애들이 이제 탱커가 뭘 몰았어요. 그때 이제 죽음의 혈통을 쓰면서 얼구, 얼패, 빛내 효과로 이제 눈보라가 바로 적용되겠죠. 그래서 3타겟 이상이니까 눈보라를 써줍니다. 그리고 해골 변신 상태에서는 뭐다? 서순 안 씁니다. 3단계 이상에서는. 그냥 서순 안 쓰는 거예요. 단일에서만 쓰는 거지. 2타겟 이상인데 해골 변신했다? 서순 안 씁니다. 무조건 얼음화살만. 얼음화살. 그리고 두빙 뜬 것만 사용. 눈보라 쿨마다 동거 사용. 안 써요. 무조건 두빙이랑 얼음화살만. 그리고 이제 눈보라 온 거 풀마다 써주고 3타겟 이상이니까 마룬도 써주고 뜬 두빙 즉발만 써주면서 얼음화살만 계속 얼음화살만 광클 그냥 눈보라 쿨마다 사용해주고 그 다음에 쿨이 오면은 이제 마룬도 계속 깔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얼음화살만 쓰더라도 얼핏쿨이 계속해서 무한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얼핏 온 거 켜주고 서소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서소는 이 두 번째 얼핏 때 이제 해골 변신이 2초 정도 남았잖아요. 이때부터는 한 고드름이 다 찼을 때 얼창을 한 번씩 날려주는 정도로 해서 얼핏을 무한으로 유지할 수 있게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또 계속 눈보라만 쓰고 얼음화살만 계속 쓰면서 두빙만 계속해서 사용하겠죠. 그리고 얼핏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중간중간에 얼창을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냥 얼음 화살만 써주고 두빙이 뜨면은 두빙만 써주고 이 두빙으로 뜬 호카이 디버프도 얼창으로 안 지워요. 그냥 얼어만 쓰는 거예요. 눈보라 얼굴 쿨마다 계속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써줍니다. 이러면 또 지금 얼핏쿨이 또 돌았죠. 그럼 또 그냥 얼핏 또 켜주는 거예요. 그냥 얼핏 또 켜주고 얼음 화살만 미친듯이 쏴주고 또 눈보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골 변신이 끝났다. 어떻게 한다? 기본 딜사이클로 변경한다. 쿨바 눈보라를 써주면서 뜬 서손과 두빙 버프를 계속해서 써준다. 기본적인 딜사이클로 변경을 했죠. 여러분이 익히 아는 딜사이클로 말이죠. 손 썼으니까 서서 써주고 두빙 썼으니까 두빙 후에 얼창, 얼창 그리고 눈보라 쿨마다 써주시고 마른 눈 쿨마다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다가 나중에 해골 변신이 오면 또 그 해골 변신을 해서 얼음 화살만 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무한 얼핏이 유지되면서 미끄러진 얼음으로도 이렇게 강딜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 해골 변신할 때 좀 너무 약하지, 해골 변신이 아닐 때 좀 약하지 않냐 하시는데 해골 변신 아닐 때도 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원래 뭐 나페를 하든 벤티르를 하든 강령을 하든 하드웨어는 똑같아요. 강령 해골을 쓰냐 벤티르 해골을 쓰냐 나페 그 힘이 전환을 쓰냐 이 세 개의 싸움이지 베이스는 똑같아요. 해골 변신이 없다고 막 약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미끄러진 얼음에 이제 뭐 광딜 사이클이었어요. 그 2타겟일 때는 제가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3타겟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골 변신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해골 변신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앞에서 까먹었으면 한번 복습하세요. 깡즈. 자,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드에서 이제 미얼 회복을 쓴 단일 딜사이클인데 보통 5초에서 6초의 환영복제랑 살덩이 창조를 써서 특화 버프랑 환영복제의 약간 그 얼음창 하나 정도 딜을 얻으시고 네, 3초에서 2초 넘어갈 때 얼음 화살을 써주고 죽음의 혈통, 얼구, 얼핏, 두빙 네, 두빙 버프가 있을 때 활성 폭풍을 써서 바로 딜을 해줍니다. 딜사이클은 똑같아요. 단일은 완전 똑같아요. 아까 보였던 광이랑 달라요. 얼음 화살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딜사이클이에요. 얼음 화살 쓰다가 두빙이 뜨면 두빙, 진눈, 얼창, 얼창. 서손이 뜨면은 바로 얼창. 두빙 떴으니까 두빙, 얼창, 얼창.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음 화살 반복하다가 이제 버프가 떴죠? 그러면은 두빙 떴으니까 두빙, 얼창, 얼창.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딜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실제 해선 폭풍을 꼈을 때는 말뚝딜을 했을 때 치명이 20%만 가속이 25%만 돼도 무한 얼핏이 돌아와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이제 무빙이랑 그런 거랑 운을 생각해가지고 치명이랑 가속을 아까 처음에 말했던 스탯처럼 끝까지 올릴 생각인데 여러분은 이제 개인으로 그 개인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딜을 하시면은 말뚝딜을 했을 때 얼핏이 무조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강력냉법 실전편도 제가 이제 신화나 영웅레이드 하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설명은 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 기본 냉법이랑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쉽죠? 얼음 화살 쓰다가 서선 뜨면 서선 쓰고 두빙 뜨면 두빙 쓰고 얼굴랑 눈보라를 쿨마다 써고 해성 폭풍은 두빙을 날려서 호카니 디버프를 만든 후에 해성 폭풍을 사용한다. 해성 폭풍을 쓸 때 어쩔 때 뭐 해폭 얼창 어라 얼창을 쓰는지 해폭 얼창 얼창을 써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해성 폭발 개론하기라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오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냉법 9.2 가이드가 끝났어요. 이 정도면 이제 더 궁금한 게 없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9.1을 간단하게 올렸다가 댓글에 질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 종합해가지고 질문 그 있던 15개 다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도 더 궁금한 게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보세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9.2 냉법 가이드가 다 끝났고 제가 레이드를 지금 조금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아마 화법과 비법 가이드는 제가 아마 일요일날 하나 정도 더 올릴 것 같은데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공장한테 혼나기는 싫어가지고 공장 무서워요. 아 진짜 닉을 말할 수도 없고 참 안녕. 어쨌든 자 이렇게 9.2 냉법 가이드가 끝났고 자 그럼 이제 화법이나 비법 가이드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냉법 실전편도 뭐 다음 주에 이제 화법이나 비법 가이드 다 올린 후에 찾아 찍어 볼게요. 그럼 수고하세요.